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하지정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정맥.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지정맥 때문에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특히 근데 하지정맥 그러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정맥은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하지정맥이 왜 오면서 하지정맥이 어떤 원인에서 오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지정맥을 치료할 수 있고, 하지정맥이 또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하지정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는 큰 혈관이 있어요. 큰 혈관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동맥, 정맥. 동맥은 원체 혈관 자체가 두꺼워요. 두꺼워서 어지간해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는 피를 쭉 나가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정맥이에요. 정맥은 동맥보다는 이 혈관 두께가 얇아요. 얇고, 그 다음에 정맥에는 동맥이 없는 한 가지 기관이 있어요.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정맥이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동맥이라고 하면은, 이 정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쉽게 얘기해서 심장을 향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피가 역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판막이 있어요. 쉽게 해서 아래에서 피가 올라올 때 여기 쫙 열려요. 그 다음에 쫙 지나간 다음에 여기 딱 닫아요. 요런 판막이 있어요. 정맥에는 요런 판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정맥은 하나 아닌가?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심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제정맥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관통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냥 이런 거예요. 심부정맥은 쉽게 얘기해서 정맥은 정맥인데 좀 깊숙이 있는 정맥. 근육 속에 있는 정맥. 즉, 안 보여요. 즉, 동맥 옆에 나란히 달려오는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표제정맥은 우리 표면에 보이는, 우리 이렇게 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게 혈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약간 두꺼운 혈관들. 여러분, 이게 정맥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이거 정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은 피를 뽑거나 하는 것은 이 정맥에서 뽑는 거예요, 다. 동맥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정맥에서 뽑습니다. 정맥에서 뽑고, 우리 링거 맞을 때도 다 정맥에다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맥에 뽑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이 표제정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보이는 정맥하고 심부정맥 안쪽에 있는 정맥을 연결시켜주는 정맥관이 또 있어요. 이게 관통정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용어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정맥은 뭐냐 이거죠. 하지정맥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다리에 그냥 뭐가 꾸불꾸불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것은 좀 심각한 상태인 거고, 그렇게 되기 전에라도 종아리라든가 허벅지에 핏줄이 이게 파랗게 보여요. 핏줄이 파랗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혹은 초록색, 혹은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보여요. 핏줄이 여기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하지정맥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하지정맥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쉽게 오면서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하지정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하지정맥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첫째, 다리가 무거워요. 다리가 많이 무겁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그냥 걸을 때마다 다리가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리가 피곤하고 심한 경우는 제가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이게 발이라고 그러고 이게 종아리라고 생각할게요. 종아리 요 뒤쪽 우리 알 있는 이 부분 있죠? 우리 종아리에 알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 부분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날 때 기지개 피면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쥐가 나요. 저리고 쥐가 나요. 이것도 하지정맥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내가 관리를 안 하면은
하지정맥으로 고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뭐 꾸물꾸물 하지정맥이 심한 경우는요. 어른들 손가락은 아니고 어린 아이들 한 4살, 5살 정도 되면 어린 아이들 손가락 그 정도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전 실제로 봤어요. 그 사람들 봐가지고 제가 조치 취해주고 치료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지정맥은 왜 올까요? 왜 올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정맥은 이게 다리에 있는 뭐 혈관의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지정맥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요? 그냥 정형외과를 찾아가요. 근데 정형외과는 내과에서 모른대요. 하지정맥은 병원에 가면요. 작은 병원에서는 처리를 못 해줘요. 좀 큰 병원에 가야 돼요. 어떤 병원에 가냐면 심장내과, 외과에 가야 돼요. 심장외과에 가야만이 그 하지정맥을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고 해요. 그런데 그 얘기 또 한번 하도록 하고 자 하지정맥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네요. 심장외과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슴에 있는 하트. 이 하트의 문제가 첫 번째 하지정맥의 문제예요. 하지정맥하고 바람 무슨 상관인데? 이거예요. 심장이 조금씩 약해지다 보면은 내려보내는 피의 흐름이 어떨까요? 좀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되돌아오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지정맥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심장은 알겠어. 그럼 내가 첫 번째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정맥 가족력. 그 다음에 살이 좀 많이 갑자기 살이 찐 사람들도 하지정맥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도 하지정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술, 담배, 특히 담배, 하지정맥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 참 멋있으라고 담배 피는 여성들 많이 있어요. 자기 멋에 있어서 담배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정말 하지정맥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고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젊은 여성들 담배 피는 거 하지정맥에 치명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서서 있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도 하지정맥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 이쁘게 보이려고 힐을 높이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힐을 높이 신는 사람들도 하지정맥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임산부도 하지정맥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임산부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출산 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하지정맥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특별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지정맥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정맥 이제는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되죠?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자, 가장 좋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정맥은 첫째, 발작을 받으셔야 돼요. 발작을 받는데, 보통 이제 그 종아리하고 발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 발작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를 잘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마사지를 해주냐면요. 발에서부터 무릎 쪽으로 위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위로 밀어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기는 좀 불편하겠죠? 누가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냥 누워있거나 엎드려있거나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참 좋고, 발지압을 하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정맥이 정말 어린아이만큼 이게 뚝뚝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제가 발지압을 해가지고, 정말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물론, 한 번 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하지정맥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인서트 식품, 가공식품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왜? 얘네들은 우리 몸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요. 특히 인서트 식품은 우리 몸에 혈관 속에 찌꺼기 많이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을 많이 드셔가지고, 피돌기를 잘하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주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습관도 꼭 필요로 하겠죠? 네, 그런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셔야만이 하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하지정맥을 치료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발작 갖고도 하지정맥을 다 치료는 안 돼요.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저출력 레이저의 라파402 VIP를 권해드립니다. 이 라파402 VIP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혈류 흐름을 정상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제가 하지정맥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심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라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첫째,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피를 쭉쭉쭉쭉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돔을 권해드려요. 멀티돔을 권해드리는데, 이 멀티돔 역시 하지정맥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원적외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지정맥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 혈관 청소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혈관 청소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오메가3하고 키토 올리고당입니다. 오메가3하고 키토 올리고당은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도 잘 먹는 것도 우리 혈관을 잘 청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엑스디토라는, 자, 식이섬유하고 순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은 내가 혈관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배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배변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특히 하지정맥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변을 보다가도 하지정맥이 올라올 수 있어요. 힘을 쓰다 보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권해드릴 것은 혈압행 Q10을 권해드립니다. 혈압행 Q10은 코엔자임 Q10이에요. 얘는 우리가 심장을 박동하잖아요. 심장 박동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효소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혈압행 Q10은 코엔자임 Q10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력히 추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할 것은, 자, 비타민 C하고 본비트라는 콜라겐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관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콜라겐이라고 하면 어때요? 콜라겐은, 근데 비타민 C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 또 원료 역할을 한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래서 비타민 C하고 우리 콜라겐을 권해드립니다. 콜라겐은 본비트라는 제품인데, 이것은 콜라겐을 아주, 다른 데보다는 많은 양의 함량의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한 포를 먹었을 때 한 3000ml 정도의 콜라겐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콜라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지정맥 남들한테 보여주기 참 부끄러워요. 특히 여성들 여름철에 짧은 치마 입고 좀 맨살에 좀 다니고 싶은데 하지정맥이 있으면 잘 못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 그 다음에 하지정맥을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빠르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다시 재발하고, 조금 길어지면 5년에서 7년 정도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왜? 근본 원인인 심장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을 치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 원인인 심장을 치료해주면서 혈관 청소를 잘 해줘야만이 하지정맥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괜찮았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